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120% 동의. 미국 시장의 종목과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동일하게 거래될 거다? 이건 100% 비동의. 안녕하세요. 경제 시그널 김태욱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한 미국 증시 상장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두 가지 이슈가 SK하이닉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먼저 요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활용을 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ADR 상장, 이게 어떤 방식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주식의 일부를 미국에도 상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장이 본주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하는 것은 주식 예탁 증서, 그러니까 주식의 이만큼을 띄어서 미국 주식 시장에도 일부를 상장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재원이 신주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사주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서 이걸 이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SK그룹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맞지만 SK하이닉스가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600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시장에서 다 조달하려면, 버는 돈 플러스 시장에서 조달하는 돈으로 계속 가려면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의 특성이 장치 산업입니다. 계속 고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SK그룹이 돈이 많지만 그 정도의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인데요. 최근에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자사주는 전부 다 소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사주 2.4%를 다 소각하게 되면 주가는 조금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한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죠. 그러니까 이걸 소각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져가서 상장을 하면 한 10조 원 정도의 돈이 유입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414조 정도니까 2.4% 정도면 거의 10조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오른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돈이 더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SK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쪽으로든 돈이 더 들어오는 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걸 소각하면 주가가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자사주 2.4%를 띄어다가 미국 시장에 상장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본주와 다르게 미국의 주식을 예탁한다. 그래서 ADR, 주식 예탁 증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사주가 2.4%면 이게 유의미한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워낙 주식 수가 많기 때문에 거래는 뭐 확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2.4%가 나머지 98%를 흔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상장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SK하이닉스의 본질을 바꾼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일종의 이제 수급 이벤트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ADR을 발행을 하려면 자사주를 더 사야 되는 거고, 그만큼의 돈이 더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면 최대 주주인 SK스퀘어 지분이 20% 수준이다 보니까 이 경영상 리스크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외국계 펀드의 경영 개입 가능성도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ADR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더 사야 된다는 과정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SK하이닉스가 투자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자사주를 사려고 돈을 쓰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투자금이 부족한 SK그룹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투자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외부에서 FI, 재무적 투자자의 자금을 섞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분율이 낮은 SK 지분율이 더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건 별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그래서 ADR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리려면 아마 좀 다른 차원의 노력, 신주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또 말씀드린 대로 주주가치 희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선택하기 조금 어려운 이슈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본질은 아닌데 자꾸 뭔가 언론에서 좀 확대 해석하는 듯한 그런 뭐 뉘앙스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ADR 추진이 주가에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거예요. 다만 이 긍정적인 영향이 전체 주가의 판도를 바꾸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미국 종목처럼 만들어 줄 거다라는 헛된 기대만 빼시면 저는 뭐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ADR 상장의 성공 모델로 TSMC를 좀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을 좀 봤을 때 과거 대부분 실패했었던 거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거죠. 미국의 예탁 증서를 상장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이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TSMC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TSMC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죠. 이미 반도체 초호황 구간에 대만에 93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아예 신주를 미국에 상장한 거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와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지금 평균 PER이 12배 정도예요. 그런데 대만은 지금 24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 시장의 밸류에이션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른데 TSMC의 경우를 여기에 갖다 붙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대망상에 가까운 해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업계에서 SK하이닉스가 ADR로 거래가 되면은 마이크론처럼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PER로 보면은 SK하이닉스가 11배 정도고 마이크론은 29배 수준이니까 격차가 좀 크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25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마이크론이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12배인데 SK하이닉스가 트레일링, 그래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11배, 내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는 7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120% 동의.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의 종목과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동일하게 거래될 거다? 이건 100% 비동의.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논리라면 미국에 이미 상장을 했었던 KB은행이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수많은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미국과 똑같아졌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보다도 포스코홀딩스는 저 밑에서 거래되고 있고 한국전력 마찬가지고 여러 종목군들의 흐름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미국의 ADR만 상장하면 미국 기업과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같아진다가 아니고 미국 기업과 비교해서도 낮고 시장 평균보다도 낮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제가 보기에 좀 더 합리적인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SK하이닉스 주식에 바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뉴스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대형주를 투자 경고로 지정을 했다. 앞으로 좀 단기 주가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 가장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신용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는 통상적으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용을 최대한 끌어서 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뭐 크게 손실 볼 위험이 적으니까 여기에 파생 상품을 약간 섞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주의 종목으로 선정이 되면 레버리지 투자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거래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시세 반영 이런 것들이 둔화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뭐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시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또 본 뉴스에 의하면 이런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이런 투자 경고에서는 조금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제도 개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해당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향후 미래에는 적어도 뭐 시가총액 몇 위권 내 거래대금 몇 위권 내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이런 거에 선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행보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신용거래융자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 B2 1위입니다. 이게 뭐 과열 신호다, 위험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 AI 모멘텀이 확실하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부동산 얘기할 때도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부채가 늘고 있다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얘기를 하지 않죠. 자산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부채도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비율이 너무 빠르게 부채만 늘어났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가 늘어났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올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2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잔고가 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증가하거나 말씀드렸던 대로 자산 가격의 상승의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태였다면은 저는 부담스럽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레버리지 투자가 중지된 상황에서 단기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고 우리가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나아가서 마찬가지인데요. 두 종목에서 집중해 봐야 되는 건 내년에 발생할 이익이 삼성전자는 지금 100조,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7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흔들린다면 위험하죠.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금도 너무 싸다. 그래서 오히려 변동성이 크게 발생했을 때는 SK하이닉스도 오히려 저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목표 주가 뭐 100만 원은 뭐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의 주가가 우상향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올라갈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볼 때 미국의 오라클이라든지 브로드컴 주가 변동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오라클이랑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에 두 종목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AI 시장에서 주가가 너무 비싼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빴다라기보다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지출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별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본 지출이 늘고 있어? 2009년도 이후에 CDS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 즉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망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2009년 이후로 최고치로 치솟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더 늘어난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 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 쓸 돈은 많고 돈은 못 벌고 있고 파트너가 돈을 못 버는 오픈 AI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CEO가 마진율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백로그라고 해서 누적되어 있는 이 수주잔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라는 것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적만 봤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이 변동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종목 다 밸류가 싼 편은 아닙니다. 아주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 시장 평균보다도 지금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따라서 AI가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좀 길어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그런데 이들 회사들과 상관없이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뭐 오픈 AI가 이기던 구글이 이기던 엔비디아가 이기던 누구도 메모리는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메모리의 70%는 우리나라의 두 업체가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 자본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그 자본 지출의 상당수는 메모리를 사는 데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앉아서 잔치를 즐기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흔들렸다고 해서 오늘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흔들릴 만한 일은 없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클라우드 종목군들 중에 고평가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의 앞으로 변동성은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빅2는 큰 이상이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4분기 실적으로 관심이 많이 집중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러면 이 두 종목 계속해서 좀 사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회는 삼성전자에게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기는 하지만 그러면 삼성전자는 매수고 SK하이닉스는 매도냐? 그렇지 않고요. 두 종목 모두 올라갈 건데 지금을 시작점이라고 봤을 때 누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냐의 확률은 지금 구간에선 삼성전자가 조금 높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지금 4분기에 16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해답은 아마 18일 날 실적을 발표할 마이크론에 이미 있지 않나. 그래서 마이크론이 만약에 역대급 실적을 낸다면 시장 3등 업체가 역대급 실적을 내는데 지금 시장 HBM에서는 1등, 전체 메모리에서는 2등을 구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쁠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죠. 그 다음에 12월 10일까지 누적되어 있는 수출 금액에서도 반도체는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조정 시에는 충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올해 초에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셨다면 SK하이닉스는 200%, 삼성전자는 100%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되 조정받는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강력 홀딩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AI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거품이 아니라고 보시는데 그럼 앞으로 내년이라든지 추후에 로봇이라든지 전력기기 섹터로도 이러한 훈풍이 확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올해 이미 종목들은 많이 움직였고요. 내년에도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AI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 AI가 다 됐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게 이제 막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주가는 먼저 움직였고 숫자를 내년부터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당연히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쭉 가시면 되는데 전력기기나 로봇이나 모두.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급등한 로봇 중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로봇이 있나는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의 거의 대부분이 특정 부품이거든요. 근데 그 특정 부품이 정말 로봇을 지배하나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AI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돈 버는 AI로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 피지컬 AI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것은 수많은 제조업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는 회사나 가능한 것이고 그런 회사에서 대량의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기업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코스닥의 대부분의 로봇 기업이 그런 기업인가는 저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로봇 기업인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차의 액추에이터 아마 모듈을 납품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군들의 신규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력기기는 이미 한 2년째 빅랠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숫자도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성장률일 거예요. 매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아마 주가가 생각한 것만큼은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뭐 효성중공업도 좋고 HT 일렉트릭도 좋고 LX 일렉트릭도 다 좋지만 이들 종목은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이어졌을 때만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쭉 홀딩하실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주식이 조금 더 나을지 아니면 AI 관련주인 M7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을지 어떤 쪽을 좀 더 좋게 보시나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이 나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년으로 기간을 한정 지어서 보면 저는 여전히 한국 주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여러 증권방송, 경제방송에 출연하니까 아마 과거 자료를 찾아보시면 뭐 유튜브에 증거로도 다 나올 텐데 저는 올해 초반부터 엔비디아보다는 삼성전자, 우리나라 종목들을 외쳤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게 이어질 거라고 보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M7은 지금 자본 지출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충분히 버는 상태에서 돈 버는 것 이하의 자본 지출을 하면 이건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자본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반도체 추가적인 공급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비용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늘어나는 자본 지출 대비해서 이들의 수익은 커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내년도에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올 때마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결국 이익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년도의 실적이 정체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M7에 투자하는 게 내년 기준으로 맞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익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고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고 보면 저라면 당연히 후자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M7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아 보이지만 자본 지출과 이익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내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조금 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더 리스크가 있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신다라고 보면 내년도는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내 자본 지출이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4분기에 조정받고 있는 코스닥 소부장 쪽에서 단기적인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더 기회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이 저는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